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는 없다. 전 세계가 열광한 레전드 멘탈 데이비드 고긴스, 미국 해군 부대의 네이비실, 육군은 레인저스쿨, 공군 전술 항공 통제반 훈련을 모두 완수한 세계 최강의 전사, 30시간 동안 2000km를 달리고 이번 마라톤의 2, 3배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 철인 3종 경기 등 극한의 레이스에 70회 이상 출전한 남자. 70회 17시간 동안 턱걸이 4030회를 달성하며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운 철인은 정의 철인. 정신적 신체적 한계를 초월한 그의 과거는 한마디로 지옥이었다. 목숨을 위협받는 인종차별과 학대, 피할 수 없는 가난과 장애로 점철된 삶이었다. 월급 110만 원에 바퀴벌레 퇴치 일을 하며 무력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운명처럼 텔레비전에서 혹독하게 훈련받는 네이비실 대원들을 목격한다. 그는 극장의 고통 속에서 삶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다. 당시 그는 400m도 뛰지 못하는 136kg의 거구였지만 단 3개월 만에 48kg 감량에 성공하고 네이비실에 입대했다. 그 후에 악명 높은 지옥 훈련을 2차례나 완수해낸다. 네이비실 사상 최악의 작전 실패로 19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고, 자, 이런 등등의 혹독한 속에서 이 책을 먼저 읽는 독자들의 찬사는 1년 내내 숨쉬기조차 어려웠다. 지옥 같은 환경에서 깜둥이 소리를 들으며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했던 뚱보 청년이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자신을 마주하고 지금 그 수탉에 임원하게 되었다고 안주해버린 날들을 뼈저리게 반성하게 된다. 변호사,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이가 얼마나 될까? 멘탈이 정신력이다. 그래서 상이 바뀐다고 믿는다. 데이비드 고긴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표를 공 실천했다. 신경과학은 용기와 성공을 얻는 길을 고통과 두려움을 펴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앤드류. 이 책을 다 읽을 때쯤에는 피해자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또 극심한 고난을 극복하고 이룬 성공을 보여주는 최초의 책은 아니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책 중에 하나이다. 이런 등등의 찬사가 쏟아졌네요. 많은 찬사가 있네요.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는 없다. 펜터트, 데이비드 고긴스, 멘탈, 정신, 생각, 소일메스. 자, 이렇게 성공의 일로는 명확한 진실, 편안함이라는 지옥, 단련된 정신, 40% 법칙, 실패 파헤치기, 작전 준비, 명령 개시. 325일 24시간 전투 편성 단독 임무 실행.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작전. 또 최선을 다했다면 괴로워야 정상이다. 지쳐도 멈추지 않는다. 이것은 영웅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다. 영웅은 당신이다. 데이비드 고긴스, 지휘권자, 서명, 수석부사관, 작전 준비 명령. 이렇게 했네요.
명령을 한다. 동기부여로 바뀌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들어가면 당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분명 그렇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믿는다고 해서 그게 사실인 것은 아니다. 나를 속이는 것은 쉽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어느 동네는 어느 나라나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수백만의 사람들이 좀비처럼 눈으로 알락하며 정독된 제 비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 거리를 돌아다닌다. 내가 이렇게 잘 아는 이유는 항상 그런 사람들 만나고 그들 이야기를 듣기 때문이다. 정말 바닥이었던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는 그게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안다. 성격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는 습관적으로 자신을 제한하는 선택을 한다. 그것은 태양처럼 그렇게 본질이다. 이렇게 요거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동기부여로는 된다. 자, 뛰어난 말도 자기개발 비법도 임시방편일 뿐이다. 그것으로는 내 배선이 달라지지 않는다. 당신의 목소리를 증폭시키지 않는다. 시키죠. 당신의 삶을 더 나게 만들지 않는다. 동기부여로 바뀌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인생에 주어진 나쁜 폐 역시 나의 것이다. 그 폐를 바꿀 사람은 나뿐이다. 그 폐를 바꿀 사람은 나뿐이다. 도전해라. 그 말이죠. 그 폐를 바꿀 사람은 나뿐이다. 먼저 읽은 사람으로서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가 없다. 냉혹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마지막 한 명 그가 바로 용사다. 첫 24시였을 때 당신은 죽을 자격이 생긴다. 또 자신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닫는 너의 용서가 될 자격도 생긴다. 나는 미터 교수를 같은 천재는 아니지만 그 한 명의 용사다. 당신이 막 읽게 될 이야기, 개판에 있던 내 인생 이야기는 자기 자신이 되는 주인 경로를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현실과 직면하여서 자신을 책임지고 과거의 고통을 극복하고 두려움의 대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실패를 즐기고 모든 점유를 끌어내고 당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아낼 힘을 부여할 것이다. 인간은 학습과 습관과 스토리를 통해서 변화한다. 이 책에서 당신은 몸과 마음이 투지로 움직여서 모든 역량을 발휘할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배우게 될 것이다. 자, 배워봅시다. 성공의 연료는 첫 번째,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 성공의 연료, 현실이 목을 조를 때 이미 내 삶은 제대로 망한 포춘 쿠키가 되어 있었다. 너는 실패할 운명이다. 이런데 우리는 지옥에서 살았다. 1981년 어느 아름다운 동네에 지옥이 있었다. 윌리엄스비 이런 당시 뉴욕주 버블로 세련된 주거지, 녹음이 우거지고 호감이 가는 우아한 집들이 들어서 있다. 그것은 의사나 변호사, 임원들 이런 등등 함께 살았고, 아메리칸 드림, 지옥은 파라다이스 한편에 있고, 목조 건물, 그들은 아버지 어깨너머로 몇 걸음 어머니를 받고, 어머니 얼굴은 부어있고 말라있고 또 등등. 경찰들은 어머니를 못 본 채 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가정교육이 좀 필요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 집을 좀 보세요. 제가 아내를 학대하는 것이 보이나요? 아내에게 핑크 코트며 다이어 반지를 사줍니다. 적도로 일을 해서 아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사주는데 아내는 제게 대리석 촛대를 던지네요. 제가 버릇을 잘못 들였나 봐요. 경찰은 차까지 바래다 주는 아버지를 낄낄대며 따라갔다. 그들은 어머니의 말은 들어보지 않고 떠났다.
아버지는 그날 아침에는 어머니를 때리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어머니는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후였다. 많이 때렸다는 거죠. 자, 이 어머니는 나와 문으로 향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내 자랑스러운 마음. 어머니의 미소는 그 빌어먹을 컵 스카우트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들을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온 것이었다. 우리는 아무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긍정적인 것을 찾으려 했다. 그것은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고 완전히 무력하지 않다는 증거였다. 그때 아버지가 비밀리언 룸에서 돌아왔다. 둘이 어딜 가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노려봤고 나는 바닥을 응시했다. 어머니가 목소리가 다듬고 부드럽게 말했다. 데이비드를 클럽 스카우트 모임에 데려가려고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 눈에 눈물이 차오른 동안에 그는 웃고 있었다. 우리는 경마장에 갈 거야. 1시간도 되지 않아 우리는 바타비아 다운스에 도착했다. 기수가 말에 연결된 경량마차에 타고 버리는 구식 허니스 레이스가 펼쳐지는 곳이었다. 등등등등. 자, 고통 목록을 만들어라. 나를 멈추는 것들을 직시하기. 고통 목록. 네 거지 같은 편은 일찍부터 도착해서 3년 동안 도전. 나쁜 편은 뭔가? 당신은 어떤 거지 같은 일에 직면, 폭력을 당하고 있나? 학대를 당하고 있나? 떠돌림? 등등. 당신은 변명 아무것도 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를 이용할 것이다. 목록을 말했다면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공유하라. 나쁜 패를 먼저 생각하고 명확한 진실을 마주해라. 책임걸 앞에 현실을 직시해라. 나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거울에 붙였다. 이후 소년 동안에 내 곁에 몸을 새로운 의식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이것을 책임거울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운명은 때로 공포 영화 같다. 어린 시절은 돈 걱정은 없었지만 살아옴으로 점철이었다. 아버지에게서 자유로워지자 외상 후에 스트레스 장애 수준의 기능 장애와 가난의 우려를 덮쳤다. 어머니는 내가 4학년이 되었을 때 윌머스 어빙을 만났다. 그는 인디애나 출신의 성공한 목소이자 건설업자였다. 어머니는 그의 푸근한 미소와 느긋한 스타일에 끌렸다. 그의 폭력성이라는 건 없었고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해주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든든한 지원을 받는 것처럼 마침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새로운 희망, 그것이 거실일지라도 어머니는 대학 입학 예비 과정이 있는 도심의 사립 고등학교 원선이었다. 평소처럼 나는 커닝을 했다. 내가 베긴 답안치. 또 다른 걸림돌 피부색. 눈에 띄지 않은 누군가 나를 욕할 일도 없을 것이다. 브라질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다니는 동안에 나는 이런 생각 아래서 움직였다. 뒷자리에 숨었고 의자에 깊이 눌러앉아 그저 시간만 때웠다. 우리 학교는 그 해에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쳤다. 웃기는 일이었다. 그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나는 스페인어는커녕 영어도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이다. 8년간 커닝으로 버티면서 내 무지는 단단하게 굳어갔다. 학년의 절반쯤 지난 어느 날 아침에 나는 스페인어 수업을 하는 교실에 들어갔다. 감독이 우린 널 죽이고 말 거야. 철자가 틀린 듯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경험한 모든 사건을 천천히 떠올리고 자, 변화의 신호가 켜질 때 할아버지는 37년 동안에 공군에서 요리사로 복무했다. 할아버지는 그 일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겨서 제대한 후에도 일요일에 교회에 갈 때면 제복을 차려입었고 조정의 현관 앞 포차에 있을 때도 제복을 챙겼다. 비난하라. 겁쟁이로 죽는 일을 면할 수 있다. 정징되지 말고 운동화 끈이나 매라. 힘겨운 진실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 없다. 개인으로도 문화 전체로도 우리는 꼭 들어야 할 것을 피해서 다닌다. 세상은 엉망진창이다. 사회에는 큰 문제가 산적해 있다. 책임 거울을 만들자. 책임 거울을 만들자. 편안함이라는 지옥이다. 편안함이라는 지옥. 바퀴벌레라는 집에서 바퀴벌레 속에서 네이비 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들이 모인 곳이라 훈련받는 것. 어둠은 그야말로 어린 친구였다. 나는 어둠 속에서 일었고 친구들과 나선 사람들에게 진짜 내 모습을 숨겼다.
당신은 누구도 감히 까볼 수 없는 짐승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두렵고 멍한 상태인지 아무도 믿지 않을 외모였다. 하지만 사실 내 영혼은 너무나 많은 트라우마에 또 실패에 짓눌려 있었고 정신은 올바르지 않았다. 나는 실패가 될 온갖 핑계를 갖고 있었고 바퀴벌레를 잡는 136kg의 거구의 남자. 자정이 넘어서 거리는 제주 죽은 듯이 조용했다. 나는 픽업 트럭을 몰고 텅 빈 주차장에 들어간 후 엔진을 끄다 고요 속에 들리는 소리는 가로등 할로겐 전구의 기분 나쁜 웅웅 소리와 펜으로 식당 리스트를 표시하는 소리뿐이다. 당신이 알고 싶지 않겠지만은 패스트푸드점 같은 식당 같은 산업형 주방에서는 반갑지 않은 야간 방문객을 자주 맞이한다. 그것이 나 같은 사람이 이러한 야심한 시각에 그곳에 나타나는 이유이다. 편안함이라는 지역. 하기 싫은 일을 할수록 위대해진다. 나는 이제 안다. 모든 신체적, 정신적 한계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내게 너무 일찍 포기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책임 거울 만들기. 자신에게 아부 떨지 마라. 자신을 똑바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다. 있는 그대로 진짜 내 모습과 직면해라. 이것은 자기를 북돋는 기법이 아니다. 나약한 태도로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비위를 맞추지 마라. 바로 자존심을 다 버리고 진짜 내 모습을 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라. 진짜 내 모습을 찾기 위해서 변화의 신호가 켜질 때, 변화의 신호가 켜질 때 할아버지는 37년 동안 공군에서 요리사 복무를 했다. 할아버지는 그 일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제대한 후에도 일요일에 교회에 갈 때면 제복을 차려입고 주정의 행가나 포차에 앉을 때도 제복을 챙겼다. 그의 자부심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민간 보조 항공 부대인 민간 공정 초계 부대에 들어가고 싶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줄을 맞춰 행진하고 장교들에게 공군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에 대해서 배웠다. 이렇게 나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조종사를 대신하게 대피시키는 공수구조대원이라는 직업에 매료되었다. 겁쟁이로 죽는 일을 면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 꿈은 잘못을 통일하게 비난해라. 징징대지 말고 운동을 끊이라 매라. 힘겨운 진실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개인으로도 문화 전체로도 우리는 꼭 들어야 할 것을 피해 다닌다. 세상은 엉망진창이다. 사회에는 큰 문제가 산적해 있다. 용기를 갖고 일하고 움직여보자 그 말인데요. 자, 책임거울 만들기. 자신에게 아부 떨지 마라. 자신에게 아부 떨지 마라. 자신을 똑바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다. 있는 그대로 진짜 내 모습과 직면해라. 이것은 자기를 북돋는 기법이 아니다. 나약한 태도로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비위를 맞추지 마라. 자신에게 비위를 맞추지 마라. 했네요. 이 자꾸 바뀌나. 편안함이라는 지역. 안 된다는 거지. 이리 가야 되는 거라. 자, 운명은 때때로 공포 영화 같아. 냉혹한 진실을 마주하기. 고통 목록을 만들어봐라 하는 거지. 지옥에서 살았다.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는 지옥에서 살았다. 불편함을 루틴으로 만들기. 불편함을 루틴으로 만들기. 습관으로 만들기. 안락 지역에서 딱 한 발짝만 벗어나라. 단련된 정신. 단련된 정신을 향한 여정의 첫 단계는 편안함이라는 지역.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실천에 옮긴다. 편안함, 불편함이라는 루틴을 만들기. 삶은 거대한 심리전이다. 상대의 영혼을 장악해라. 누군가의 영혼을 장악했다는 것은
당신이 전설적으로 우위를 차지했다는 의미다. 삶의 지배에 당하지 말아 압도적으로 장애해버리라. 제군 지옥조에 온 것을 환영한다. 첫 번째 충격 수류탄이 근처에서 폭발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슬로 모션으로 펼쳐졌다. 우리는 휴게소에서 헛거리 영화 북돋으며 보고 있었다. 탈출! 나가! 움직여 빨리! 몰아치는 파도 속으로. 지시에 따라서 우리는 비명 지르며 파도로 돌진했다. 했고 모든 것은 심리전이다. 그런 종류의 반짝이는 미끼는 무시하기가 힘들다. 우선 내가 있었다. 오로지 네이비 실 훈련을 받기 위해서 45kg을 감량하고 40kg을 감량하고 했다. 감량이 영혼의 장악, 나의 예비 전력을 찾아라. 우리가 누린 유일한 사치는 음식이었다. 사치는 오늘 닭고기, 감자, 스테이크, 뜨거운 당당당 등등의 것이었다. 하명이 뒤처지는 것을 보고 그가 소리쳤다. 잘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나는 팀원들을 확인했다. 우리는 여기 꼭 남을 거야. 개새끼 여기나 먹어. 물론이지. 브라이크 브라운이 말했다. 자, 우리는 그의 속도를 그대로 따랐고 지옥 주는 악마의 오페라다. 그래서 너처럼 강도를 조금씩 높여서 수요일이면 고통이 정점에 이르고 금요일 오후 끝날 때까지 정점에 계속 머문다. 수요일에 우리는 정신과 육체가 모두 탈탈 털린 상태였다. 거대한 산딸기처럼 몸 전체에서 피와 고름이 스며 나왔다. 정신적으로는 좀비에 가까웠다. 보트를 들어올렸다. 내리라는 교관들의 간단한 지시에도 모두 힘겹게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 크루조차 보트를 간신히 들어올렸다. 그 사이 사이코와 SBG 다른 교관들은 언제나처럼 우리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철저히 감시했다. 나는 교관들이 끔찍이 싫었다. 그들은 나의 적이었다. 내 머릿속을 파고들려는 그들에게 진력이 났다. 그날 밤 이후에 나는 영혼장악 전술을 수도 없이 사용했다. 영혼장악은 예비전력을 찾아내고 두 번째 바람을 타는 데 필요한 티켓이다. 모든 경쟁에서 승리하는데 혹은 삶의 장애를 극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도구다. 체스 게임에서 이기거나 사내 정치에서 상대를 누르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전술은 입사 면접을 환상적으로 치러내거나 학교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 데도 도움을 준다. 그리고 모든 유형의 육체적인 도전을 극복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영혼, 전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지금 전투에 임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유, 정서적인 육체적인 고통은 유한하다는 것을 잊지를 마라. 거긴 탁월함으로 역전시키기. 무엇을 기대하든 최대치를 뛰어넘어라. 지금 당신이 처한 경쟁 상황을 하나 선택해라. 상대는 누구인가? 교사, 코치, 상사? 단련된 정신, 멘탈을 굳은 살로 덮여라. 정신력을 그치.